요 책의 106페이지에 보면 유심차라는 차가 있어요. 마음은 화가와 같아 모든 것을 그린다니 재기가 있기에 재기가 있다는 암 때문에 재기가 문제아니에요. 깃발이 나부겨도 바람이 불어도 알미 있어야 벌럭거리고 무는 것이에요. 차 마실 때 마시는 것 아는 그 놈뿐이라. 그래서 유심차라 하네요. 이 유심차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밖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 저희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다고 아는 알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마치 뭐 같은 거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가 한 그루 써 있다. 이 무슨 나무로 할까요? 보리수 나무. 보리수 나무가 있고 여기 보리수 나무 씨앗이 있다. 자, 이 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 보리수 나무, 이 씨앗을 보게 되면은 보리수 나무가 있다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씨앗만 봐가지고 정확하지 않죠. 왜요? 씨앗 속에 나무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보리수 나무가 된다 하는 게 맞느냐 이거지.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보리수 나무를 보면 씨앗이 있다 하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보리수 씨앗을 보고 보리수 나무가 있다는 게 맞는 것인지, 보리수 나무를 보니까 씨앗이 있다는 게 맞는 것인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종자생 현우. 그게 이제 문제예요. 머리서 나무가 뭐 달걀이 먼저냐고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거. 같은 말 아닙니까? 틀어놓으면 어떻게 자, 어디 정확한가 하면은 보리수 나무가 있으므로 씨앗이 있다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아, 나 맞았다. 네. 그런데 씨앗이 있기 때문에 보리수 나무가 있다 하는 건 부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왜? 중간에 씨앗이 썩어버릴 수도 있고 새가 쫓아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보리수 나무를 딱 보면 씨앗이 있다 하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결과를 보고 원하는. 씨앗이 완전히 보리수 나무로 큰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서 보리수 나무를 보는 거는 부정확한 거고, 예? 보리수 나무를 봤을 때 씨앗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예. 그죠? 똑같은 논리인데, 저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그 인식을 한다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있음으로써 산이 있다 하는 것이 맞는지, 똑같은 그게 거. 정확한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있다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는 건 부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없어도, 내가 완전히 소멸이 없어도 이 세상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건 불가능. 왜? 자기가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었어도 이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죽었어도 이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대상이 있다고 하는 알미에 의해서 대상이 존재하지. 내가 알미 없으면은 대상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누가 아는 거야? 그 대상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기 보면은 이제 육교 단계에 보면 나오는데 노행자가 이제 16년 만에 절에서 나와가지고 산소에서 나왔다 절에 간 거야. 법성사라 하는 절에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회에 참석을. 그게 이제 바로 보살기 법회인가 봐요. 비율 법회예요. 두 스님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자, 기가 서 있는데 바람이 분다. 아니, 깃발이 흔들린다. 계속 논쟁이 끝이 없는 이게 뭔가 하면은 달걀과 닭
하고 같은 거지. 이 서로가 그 노행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게 뭔가 하면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스님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있고 불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만일에 정말 마음이 없다면 바람이 부는지 깃발이 흔들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몰라.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대상은 그럼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이 물질 공부에 원자가 나오죠. 원자 분자잖아요. 원자를 또 쪼개면 중선자, 양선자 나오고 또 쪼개면 컸고 요즘은 뭐 힉스. 힉스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아주 미시한 물질을 발견해도 이것도 찰나지가 않으면 존재한대. 혼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입자하고 같이 나타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세계는 물리학자들이 공허한 대로 99.99% 비어있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 모양, 색깔 입히는 거 마음이 입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마음이 투영된 세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예,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물리학도랍니다. 전자와 그 원자 사이의 거리는 예, 달하고 지구만큼 거리죠. 예. 사람이 그 사이 다 뚫려 지나가는 건데 단지 그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 이게 책상이 이게 비어 있는 건데 왜 딱딱하게 느껴지느냐 이러니까 물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반작용. 책상에 있는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끼신다. 그걸 정기적으로 바꾸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있다든지 고정되어 있다든지 하는 건 전부 마음이 만들어내서 보는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하와 모든 거린다. 세계가 있기에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 세계가 존재한다. 그래 여기에 또 깃발이 나부겨도 바람이 불어도 알미 있어야 풀력이 부는 것이. 그 내가 알고 있다는 알미 마음이거든. 그래서 차를 마실 때 맛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차 자체가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차 맛을 맛보면서 좋고 나쁘다 하는 알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아는 건너뿐이다. 그래 이게 유심차라고. 맞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누가 그렇게 감상을 할 수 있겠어요, 스님. 정말 애로웠어. 네. 뭐 응? 듣고 오시면 쉬운데. 아란이십니까? 나 아란인 거 모르네. 그 나왔대요. 부통이 나왔대 아란이라고. 아란 자는 어떻게 했지? 자 이제 봅시다. 127페이지 공부할 차례예요. 정념, 발화창과 때 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자 한번 읽고 해설해보죠. 즉 감정과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감정과 생각의 내용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덧붙이는 다른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객관적 입장이 되어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휩쓸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뭔가 뭐를 이렇게 감정과 생각이 더 이상 붙지 않도록 탁탁탁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뭘 자꾸 붙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은 거짓말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거짓말.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스님 세 분 타고 가는데 스님 여자말 믿지 마세요. 80% 거짓말. 그것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보살님은 몇 프로만 거짓말합니까? 저는 20%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상당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자, 한 사람 A락하는 사람은 20%, B락하는 사람은 80%. 합할 게 100%네죠. 100%인데 그런 건 관계없이 왜 그러면 A락하는 사람 B로 볼 때는 한 80% 거짓말하고 자기는 20%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B가 A로 볼 때도 자기는 20% 정도 하고 상대는 80% 한다. 그럼 여기에서 20% 빼 60% 진실, 60% 진실은 뭐냐는 거지. 네. 이건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자체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걸 알았어요. 자, 알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이거는 자기 거짓말 확실히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건 거짓말인 줄 알고 하는데 망어 중에 대물잖아. 이거는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그게 소수인데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 5개. 네. 자, 모르고 거짓말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사람. 대다수를 차지해요. 여자니까 뭐 80% 20%가 아니고 이건 남자든 여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데 모르고 거짓말 한다 하는 건 자기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80%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120%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번뇌입니다. 이건요. 그런데 모르고 거짓말하는 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알고 하니까 언젠가는 자기 탈로 날 것이라고는 알겠지만 요걸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는 탈로 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섭다 하는 거죠. 이거는 생각사하고 관련. 사업. 자, 모르고 거짓말한 거는 한 번 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더 얘기 나오죠. 찻잔에 대해서 한번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례. 찻잔이 있는 거 맞죠? 예.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찻잔에 내 잔의 실체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는 내 잔은 실체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근거로 해서 내 모양과 색깔이 있으니까 내 잔은 뭐가 실체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내재하는 것이 있다고 발전해 가는 겁니다.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결합시키는 작용이 생각사가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혹이라고. 사혹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르고 하는 거짓말 좀 더 이제 얘기하면 질문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 변호사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을 벌일 때 정인을 신청해서 이제 신문을 한다는 거기서 자기 보기엔 저 사람 정인은 완전 시뻘건 거짓말이다. 자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저 거짓말쟁이 저런 나쁜 놈 어디 있는가 했는데 정말 그 사람 진짜 바르게 정을 했던 거고 어떨 때는 정말 바르게 정을 한다 했는데 그 사람 위정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탐문수사를 하게 돼 경찰관이 가가지고 아무개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다 이러면 그 사람 주민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두 번째 간대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면은 그게 무슨 이제 유도신문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가면 그 사람 범인입니다. 이래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이 유도신문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벌써 이 사람은 그 전날 들었던 정보를 갖고 재구성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유도신문에 따라 재구성을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 범인은 그래 그런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정언을 하게 되면은
진짜입니다. 이래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유도 신문에 말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한 줄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말려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얘기할 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심리가 뭐냐면 생각 살아가는 심리가 그 역할을 맡는 거죠. 거짓말. 그러니 거짓말은 뭐죠? 여기에 모르고만 하는 거짓말 뒷면에 뭐가 있는 거짓 기억이 있습니다. 예. 거짓 기억은 바로 생각 살아가는 심리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런 생각의 파편들, 기억의 파편들, 점점 무관한 A, B, C, D의 무관한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새로운 거짓 기억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 기억인데 저걸 망념이라고 해요. 거짓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대다수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진실이 다 왜곡돼 버립니다. 왜곡된다 하는 사실은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상 보면은 상대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정확한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니고 그냥 간접적인 근거를 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딱 결정을 해버려요. 예. 나는 그 몇 번 그런 걸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 거짓 기억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이 아니든 하게 될 때 반드시 또 첨가를 합니다. 자기 감정을 더 붙이고 생각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를 해요. 또 다른 거와 결국까지 시킵니다. 그러면은 미리 거짓 기억에다가 또 이런 감정 더 붙여버리면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를 잘하는데. 예? 근데 이것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 속합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판단이 부정확한 판단을 갖고 대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많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걸 가려내는 방법으로 뭐가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근데 이런 재판도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수행이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알아차림이라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 알아차림이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정념을 이제 보통 알아차림이거든요. 이 염이 바로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다하는 그런 뜻이에요. 알아차린다는 말은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즉각 알을 얘기합니다. 즉각 안다. 즉각 안다. 시간차 없이 그냥 바로 아는 걸 갖다가 알아차립니다. 그 틈을 그 감정과 생각이라든지 의미가 붙을 새가 없어요. 바로 아는 거예요. 붙으면 왜곡돼 버립니다. 그냥 알아차립니다. 그럼 실험해 볼까요? 자, 손 이렇게 탁 들어보세요. 한번 다시. 알아차렸죠, 금방. 손을 이렇게 한다고. 바로 이렇게 탁 했을 때, 아, 내 손을 이렇게 했구나. 알 때, 뒤에는 감정의 생각을 더 붙지 않습니다. 그럼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시죠. 자, 이렇게 잡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오죠? 바로 알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다 바로 아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영체경에는 뭘 얘기하냐면, 가면 간다고 알고, 서면 선다고, 앉으면 앉는다 알고, 누우면 누가 안다. 말한 줄 알고,
그리고 욕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욕심이라고 알고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이렇게 안다. 그건 적각 알아차림. 적각 알아차림 하는 방법이 수행 방법이에요. 왜?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는 게 생각 3대 왜곡돼 버려. 망념으로 좀 왜곡돼 버려. 그건 거짓 기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거짓 기억이 망념이에요. 이게 정념은 바른 기억입니다. 요즘은 바른 기억인데 이게 이제 거짓 기억이라고 하는 건 망념을 얘기합니다. 허망할 망자 생각념자 이 거짓 기억. 우리는 이 거짓 기억을 챙기지 않도록 하는 게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또 깊은 이치라든지 이런 게 더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알아차린다 하는 것이 무슨 수행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수행하러 오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알아차림 안 하고 사유하는 거죠. 깊은 이치를 사유하고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냥 알아차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싱숭맹숭 아무것도 무슨 뜻도 없는데 이거 말하는 얘기지.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이 알아차림이 없는 사유를 하는 거는 하는 그냥 덧붙임이 있고 의미부여와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가 있다. 결부도 되고 그게 왜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하게 되면 처음에는 모양과 색깔 이것만 알았지 움직임이나 이런 걸 알아차림하다가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감각, 감정, 생각, 기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알아차려 가면은 깊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려. 마음이라고 하는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전부 다 감정, 생각, 느낌, 명상, 기억 이게 전부 다 마음인 줄 알게 돼요. 또 그런 것 없는 또 마음이 또 생겨요.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 나중에 마음의 본성까지 이제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 이 단순한 방법이 본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염을 갖다 관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딱 종경록에서 표현을 관하는 지혜 이렇게 표현을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것이 알아차림의 효과이며 결국 몸과 마음의 주체와 실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삼법인을 체득하게 됩니다. 삼법인을 체득의 번뇌의 속바에서 벗어나면 모양이 없는 무상, 원함이 없는 무원, 그리고 공의 세 가지 해탈을 얻게 돼. 해탈이란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지혜와 선정을 일으키는 알아차림과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비손을 그 방편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비수가는 바로 그런 방편을 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알아차림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근데 마음이 산란해지고 이러면 또 알아차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혼침할 때도 안 되고 마음이 들뜰 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차림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게 뭐 찾던 가족 있습니까? 네. 찾자리 없는 분은 앞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근데 앞에 놓으십시오. 놓고 앞에 두시고 자 한번 알아차림 훈련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건을 잡고 드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손을 천천히 듭니다. 자 여기 알아차림 할 거 두 가지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하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각은 이렇게 접촉될 때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또 하나는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모양과 색깔도 알아차림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감각과 움직임입니다. 자, 손을 듭니다. 천천히 찻잔을 잡으러 갑니다. 물건 잡으러 갑니다. 자, 잡습니다. 자, 듭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었죠?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내려놨죠? 다시 제자로 옵니다. 자, 요까지 알아차림에 몇 가지 정도 했습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를 얘기를 해보자. 한 10번 안쪽으로 알아차림한 사람 많이 계시니 그럼 10번 이상 알아차림하신 분 있어요? 없구나. 10번도 줄여가지고 한 5번 정도 1에서 5번 사이에 알아차림하신 분들. 아니, 그 사람이 두 분은 알아차림 안 했어요? 혹시 또 맞선 볼 때 상대 안 보고 딴 생각한 거 똑같은데 선 보러 가가지고 상대 말하는 거랑 얼굴을 안 쳐다보고 그럼 망상을 피우면은 상대를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선볼 때 2천 원 예? 2천 원 세질 않고. 안 썼다고 일본에 자, 봅시다. 알아차림하는 거잖아. 들 때 알아차림 되죠? 아니, 들고 있구나. 나갈 때 나갈 때 알아차림 되죠? 그럼 나갈 때 뭐가 또 알아차림 또 있습니다. 속도 좀 시원하고 이 바람 바람이 생기죠. 예, 바람. 이거는 공기와 손의 접촉이에요. 이 바람 그게 바람을 알아서 이 감각이. 예, 그럼 잡을 때 접촉해서 차갑다는 차갑다. 이거 알아차리는. 들 때는 뭘 알아차리는? 무겁다 무게끔. 맞습니다. 붓기. 그럼 예. 그래 손 모양도 알아차리고. 어떻게 놓을 때도 들었는지. 예, 듣때 보고. 그럼 놓으면은 뭐 알아차립니까? 이 놓이는 면 여기 바닥에 딱 닿을 때 네. 촉감이 예, 나타나요. 예. 또 소리도 알아차리죠. 그죠? 딱 놓을 때 또 뭐 알아차립니까? 딱 나가면 사라져 딱 하는 거 알아차리죠. 손을 거두면 거둔다 알아차리죠. 뛰는 느낌 이런 게 정말 알아차리고. 그리고 놀 때 조심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또 알아차리고. 네. 역시 안 그때 한다. 생각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도 알아차리고. 얘기하자. 그런데 이런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의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거죠. 의식이 변화가 있어요. 명료하게 됩니다. 깨있게 되는 거죠. 치매가 안 온다. 예. 치매가 오늘 맞아. 치매보다는 건망증 우선 없어져요. 네. 건망증. 기억력. 예, 기억이 많이 쌩쌩해지는. 근데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기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기억이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 신경세포 중에서는 해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락하는 거는 학습 효과와 학습과 관계되는 신경세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 해마가 발달해요. 얘기하자면. 그래 발달하는데 이 알아차림이 열심히 하면 이게 그 뇌에 그 빈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얘기하자면. 해마가 커진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거 뇌실이라 그러는데 방실자 써요. 뇌 그 안에 방이 있어요. 방. 근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건 안 좋아.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게 커집니다. 수행을 알아차리면 수행하면 이게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회식의 어떤 회식질이라는 세포가 두꺼워진다. 얘기하죠. 수행을 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알아차림을 해가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많아집니다. 예. 시냅스, 이게 줄기가 많이 뻗어요.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이 뇌과학에서 전부 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알아차림 매우 중요한 이유 그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렇다 하는 거, 우선 알아차림 하게 되면은 바로 의식이 깨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의식이 깨어나는데도 또 그거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수행 일기를 하나. 그래서 진짜? 치매는 절대로 안 가네요. 치매는 절대로 안 가네요. 치매 알아차리면 치매 없어져. 고생합니다. 하이소. 이 부산에는 꼭 이렇게
수행 일기를 냅니다. 아까 금손보살님이 야단쳤습니다. 수행 일기 안 낸다고. 장모님은 딱 나. 예. 고마워. 이제 이제 하나 이 자선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주시되는 얼굴의 감각들이 물질적인 감각의 알무로 인식되고 얼굴의 느낌이 변하는 것이 인식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밝은 투명한 알무로만 인식된다. 이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 아직 멀었다. 저기 의도는 아시겠죠?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려요. 의식이 생각을 관찰하려 함이 알아지고 이건 의도를 알아차리게 됐다. 그것을 알았을 때 분석하려 함이 알아진다. 이것도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투명한 공성의 알과의 차이가 남을 안다. 이거는 뭔가 일어나고 사라짐하고 그 비있다 하는 게 분명하게 이게 차이가 있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굉장한 관찰 얘기예요. 얘기하자면은 두 눈이 저절로 크게 벌어져 있다. 주시되는 감각도 자세히 듣다 보면 전부 알입니다. 이게 전부 감각이 전부 다 안다, 알미라 하는 사실도 체크를 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객관적인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게 그냥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그것이 알미라고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이게 알미라고 벌써 체크를 하고 있어요. 미시한 움직임도 별로 없다. 얼굴 전체를 듣는 투명한 감각이 또 기운들로 가득 차 있다. 알고 있는 암 전부가 다 공성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 변화하는 것과 나타난 것이 공성이므로 무아이므로 바로 알아진다. 콧구멍이 의지와 상관없이 크게 벌어져 숨을 쉬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투명한 알입니다. 관찰 대상이 전부 알입니다. 공성을 바라보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쉽게 보일 때는 아주 쉬우는데 안 될 때는 쉽지가 않으면 알게 된다.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이 일상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분이 이제 뭐가 약한가 하면 집중력이 약해요. 집중력이 약하면 지속시키는 힘이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미시한 데까지 알아차리면 예리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다 그냥 들어오면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알아차리는 힘이 여기 없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투명한 알미 이제 알아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알아차리는 힘이 예리해졌다. 그럼 여기는 물질적인 현상 알아차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몸 상태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몸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 이제 관찰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 물질 형태에서, 그 다음에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이 있어, 그 다음 감각에서 더 깊이 가면 의도까지 알아차리시게 돼요. 그래 이게 우리 보통 걸어갈 때 이 의도를 알아차리기 굉장히 쉬워지는데, 자선 중에서 의도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이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이 얼마큼 깊이 있게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 비에 있다 하는 거, 알미 비에 있다 하는 것도 체크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알아차림 먼저 그렇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비손과 몸이 접촉하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데, 이때 연기 실상의 도리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아비달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눈과 눈의 대상이 있어요. 눈의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걸 요걸 갖다가 접촉이 이 접촉 현상이 딱 생기면은 잠재의식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과 눈의 대상이 딱 맞는 접촉이 딱 이루어지면은 잠재의식이 흔들린다.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비달라에. 그러니까 이게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딱 접촉하게 되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흔들리지만은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주의가 생겨요. 주의. 대상이. 그래서 가다가 누가 종로에 있어. 종로보다 요즘 사람 많은 곳이 어디야? 홍대, 명동. 홍대 앞 홍대 앞입니까? 제일 많이 생겼어요. 네, 아이고. 참. 바뀌었습니다. 나는 홍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과가 틀려요. 과가 틀리죠. 네. 제가 가면 완전 괴물 취급 받겠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직도 촌동네예요. 그래요? 예. 고향에 촌동네. 이렇게 가다가 아직도 어깨가 촌동네. 딱 부딪히잖아요. 접촉이죠. 네. 그럼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싹 돌리고 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그 주의가 일어난다 하는 거는 벌써 잠재의식이 흔들려가지고 벌써 알아차림 마음, 의식이 작용이 벌써 나온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의식으로 벌써 딱 발전돼서 나타난 거. 알아차림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는 말, 그런 이때 연기실상의 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가 저것이 접촉에는 연기한다는 거예요. 자비손이 몸에 딱 접촉하게 되면은 자극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저절로 알아차림, 그 반응하는 쪽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뭔가 자비손의 접촉과 알아차림이 전부 다 어떤 관계냐? 연기 관계입니다. 관계성이에요. 그걸 이제 알게 된다 했죠. 그래서 연기실상의 도리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생각보다 앞서 일어나는 것이 표상입니다. 이때 생각 사이 사를 얘기합니다. 표상은 생각상이에요. 표상보다 앞서 일어나는 심리는 감각입니다. 감각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접촉이라는 심리입니다. 접촉은 몸과 자연계와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 삼자의 만남이 곧 촉이며 이 촉이 바로 삼자의 연기며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의 모습이 그 특성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사물을 보면 시선이 사물에 탁탁 접촉되는 걸 체크되는 사람은 수행자. 보통 사람들은 사물을 보면서 내 시선이 사물과 접촉되는 걸 체크 못하는 경우 거의 99.99%예요. 999. 예. 그냥 99입니다. 그냥 무심히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시선이 탁탁 닿는 게 체크돼요. 이 수행자예요. 사진 띠쁘죠. 그럼요. 이 시선이 딱딱 접촉되는 거 아는 거예요. 딱딱. 근데 그 시선이 접촉되기 전에요. 알아차려야지.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건 왜 그래요? 예. 알아차림 해야지. 접촉은 수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림 더 빠릅니다. 그 뒤에 이제 딱 알아차림이 일어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1차적인 게 아니고 2차적입니다. 이 접촉에 의해 가지고 수가 생기죠. 수가 되면 표상이라는 상이 생기죠. 상대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생기면 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촉수상사가 생기는데 자 자기락 하는 심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만 여기에 마음의 잠재의식 흔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의 동요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쭉 일어나는데 이거는 1차적인 거예요. 네. 근데 알아차리면 염은 2차적입니다. 이런 걸 도리어 접촉이라든지 감수작이라든지 표상작이라든지 의작용 이런 걸 볼 수 있는 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2차적인 심리를 얘기합니다.
1차적인 자기 수상사고요. 2차적인 염정해입니다. 그러니까 왜 알아차림을 안 하고 있지? 왜 놓쳤지? 이러고 나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일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스님 있잖아요. 강의 준비를 어떤 걸 할 때요. 하지 않을까요? 자기 강의 준비하고 앞에 사람 앉으면 하고 그하고 마주쳐가지고 그때 다른 강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자기가 돼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예, 자기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접촉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가 자기가 강의 준비한 거 외에 다른 게 올라오는 게 그거예요. 요,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네. 스타께 선생님이요. 제일 열심히 이제 봅시다. 그래, 이 촉을 알아차린다 하는 걸 바로 이 연기라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무상의 특징을 안다 했는데 봅시다. 여기서 무상을 보는 것이 알아차림이며, 이 알아차림이 꼭 감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촉의 변화, 관계성이죠. 촉의 변화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무상을 보는 게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확실히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제 대상을 이제 볼 때 이 대상이 무상하게 변한다, 항상함이 없다 하는 건 변화를 얘기하죠. 예. 이게 이제 볼 때 대상을 볼 때 무상을 봐라. 그러면은 이제 이 바로 여기서 무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이 무상을 알아차림할 때 의식이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야. 생각이 없는 상태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의식이 깨어나는 건 생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 반응이 없는 거죠.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 혼침은 생각 없어요. 맹하거든. 그냥 뭐 멍한 것도. 그렇죠. 뭐. 생각이 없어. 그 다음에 생각 없는 게 또 뭐가 있어? 놀랐을 때. 네, 깜짝 놀랐을 때, 그때도 생각이 많다. 새로운 발견. 또 습관적으로 할 때. 습관적으로 생각이 없이. 예. 직관의 상태 있습니다. 예? 직관. 직관. 예, 직관은 알아차림하는 직관. 그것도 생각이 없고. 또 선정. 선정도 생각이 없어.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자, 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안 좋은 걸 이제 나열을 할게요. 혼치. 생각이 없는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습관.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생각이 놀라는 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밤새 뭐 정진할 때 생각이 없어요. 밤새 그냥 정진을 하고. 공명정진할 때. 예.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없는 게 있는데 무기공이 빠졌을 때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건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바카스를 먹게 되면은 환각. 의식이 확 깨어나는 그런 상태도 그건 생각이 환각 없어요. 상태는 몰라봐. 그런데 이제 선정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알아차림할 때 생각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할 때 생각이 없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는 거, 알아차림할 때. 그런데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뭐냐 하면은 무상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이 알아차릴 때 이 깨어나는 것이 다르다. 자,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고통스러울 때 의식이 깨어나. 그렇죠?
확실하게 막 엄청난 고통이 뭐 의식 깨어나는 확실해. 또 커피 많이 마시거나 그죠? 바카스 같은 거 먹고 의식 깨어나. 뭐만 이해가 되죠? 의식 깨어나. 자, 이런 깨어남 말고 알아차림할 때 의식 깨어나. 그러면 이때 좋은 게 뭔가 알아차림에서 의식 깨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거는 약물이라든지 다른 자극에 의해서 의식 깨어나는데 의식 자체가 원래 명료하게 깨어있는 게 그 특성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을 할 때 깨어나는데 교중이 된 무상을 볼 때 무상을 알아차릴 때 깨어나, 고를 알아차릴 때 깨어나, 무아를 알아차렸을 때 깨어나. 이 깨어남은 지혜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곧 감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게 쭉 했죠. 예. 이제 초의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연기실상이 열리면서 조작하는 마음과 대립과 단절의 벽이 사라지고 상호 소통이 일어나는 자비심이 발현됩니다. 이 연기실상 열림이 바로 자비심이 발현이며 자비심의 발현에 의해 업장이 소멸되면서 미망이 휩싸였던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것은 뭔가 마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밖에 진리가 없고 진리밖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럼 마음이 청정하고 주위 환경도 청정해서 나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체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상이라든 고라든지 무아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네. 뭐 죽비를 치려고 아니 수행 시간입니다. 수행 시간. 그 무상을 보는 것이 알아차림이라는데 무상을 보는 거는 그 심유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예, 심리 변화가 일어나, 인식 전환이 일어나. 그러니까 무상을 보는 것 이거는 심리의 변화를 보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상을 보는 거하고 심리를 무상을 통해서 내 심리가 일어나는 거 보는 거하고 네. 이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 대상이 다르. 근데 알아차림이 똑같은 거예요. 무상을 보는 것도 알아차림이고 무상을 보고 내 심리가 인식 전환되는 심리가 바뀌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림. 예, 그건 같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무상을 통해서 심리 변화가 있는 그게 인식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가. 그 심리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보면서 어떻게 심리가 심리 전환이 지혜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상을 잘 보면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걸 바르게 알았어요. 그러면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느냐? 아, 모든 것은 형상이 있는 건 반드시 사라지니까 내가 집착할 것이 없구나 하는 체득이 오죠. 그러면 대상으로부터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나가시나 스님이 이제 나이가 20세가 되기 전에 스승과 제자가 이제 뭘 받은가 하면 공양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도 집에 갑니다. 신도가 정성적으로 공양 올리는데 스승이 자기 제자가 나가시나 스님, 너 저게 신도 일을 위해서 법을 좀 써주라 얘기하고. 근데 법을 쓰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고, 네? 형성된 것은 무너진다. 내용 무상이에요. 그런데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신자도 마음 열림. 나가시나 스님은 수다원가를 얻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많은 학습을 해가지고 아비도 알마도 배우고 경도 배웠지만은 자기 법문해 주면서 모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이 구조를 자기가 설하면서 자기가 아라한과를 얻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아니 아라한과가 수다원가를 얻죠. 여러분 수다원가는 모두 아오잖아요. 똑같은 구절인데. 곧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사유를 많이 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상에 대한 통찰입니다. 자, 수행 뭘 할까요? 지난번에 감로수를 하셨더라고요. 전번에 뭘 했죠? 강령이요. 예?
그 앞서가 감로서. 감로수. 자비감기. 내가 뭘 저게 뭐 자비감. 뱃살 때는 그 뭐 가르쳐 준다 안 했어요? 전에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또 해도 돼요?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혹시 또 왼수신 사람 초청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오늘 저 뭐 자비감요. 감로수간을 하되 조금 진보된 감로수간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쉽니다. 힘을 쭉 빼시고요.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척추는 고추 시옵니다. 가슴에서 연꽃 붕어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합니다. 거기에서 또 간시엠보살님이 또 올라오셔서 가부좌를 틀고 앉습니다.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을 쭉 정수리에 물을 부어줍니다. 처음에 한 방울, 두 방울을 부어줍니다. 계속 이제 부읍니다. 물리에 물을 붓는 거죠. 자, 얼굴과 전체, 그리고 앞가슴, 뒷등, 팔, 다리를 쭉 마치 샤워하듯이 쭉 해서 손가락, 발가락 흘러내도록 하십시오. 물을 아주 맑고 투명하고요. 자, 지켜보는 거는요, 색깔을 잘 보십시오. 맑고 투명한데 몸의 색깔이 흘러갈 때 물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바뀜이 있는지, 또 그 속에 뭔가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물리에 물을 쭉 부어봅니다. 자, 물이 정수리에 물을 부을 때 정수리 한복판에서 물이 쭉 스며드는 것을 연상하십시오. 자, 물이 머리에 가득 채웁니다. 목 위로 물이 꽉 차도록 물을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목 쪽으로 물이 쭉 흘러 내립니다. 자, 목으로, 자, 가슴으로 쭉 흘러내립니다. 몸 한복판이에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명치를 지나서 배꼽 쪽으로, 흉부 쪽으로, 저 물은 또 왼쪽, 오른쪽 허벅지 한복판을 쭉 흘러서 발끝을 흐르고, 또 팔 한복판을 흘러서 손가락 끝으로 쭉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감로수는 본래의 기운을 깨끗이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병의 기운도 제공하고, 그 정수리 쪽으로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쭉 살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뜬다. 약 10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신보살 되는 건 안 했습니다. 그건 알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끝에는 항상 간신보살 속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가는 보살이 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니까 그때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실체가 없는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합의를 해서 내가 가는 보살이 됐다 했을 때 마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만든 간신보살도 진실한 간신보살을 생각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십시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에 오실 때